자,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수연이가 머릿속에 생각한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수연이는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뭐라고 설명할 건지, 수연이가 이해한 기본소득. 제가 이해한 기본소득으로는 일단, 어, 되게 여러 차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그걸 좀 더 나아가기 위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밑바탕을 깔고 그냥 살짝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돈이나 평등 권리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소득으로 인해 예를 들면 로봇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면, 좀 더 평등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일자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직업이 잃었으니까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 일자리 잃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그거 가지고서 어쨌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그 실업에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전파에 되어줄 수 있다는 것들 지금 수연이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 일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좀 더 내거나 아니면 이미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 기본소득에 좀 다른 불필요한 정책들보다는 기본소득에 좀 더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쪽.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로봇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로봇세라던가 데이터세라던가 이런 있어 로봇 기업, 데이터 기업 등이 자신들이 어쨌든 자신들로 인해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공유부를 이용한 측면들이 있으니 그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엠브레를 나누어서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이 책의 주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소득이 갖춘 어떤 그런 조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토머스 페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토머스 페인이 설명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어떤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지. 어, 토마스 페인이 설명한 것으로 따지자면, 어, 그, 토마스 페인은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없고를 그런 조건 같은 것을 붙이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현금을 말한다고. 왜 그러면 재산이 많고 안 적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본소득은 현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를 최소한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기본소득을 주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 현재하고 다른 점은 현재의 복지제도, 현재도 복지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기초생활 수급자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국가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또 만약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초생계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기초생계수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일을 하게 됐어. 어떤 일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기초생계수급은 더 이상 국가에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계수급으로 자기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자기가 1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어서 당연히 110만 원. 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일 안 하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하고 나서 1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 1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일을 안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데 여전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것들이 현재의 어떤 그런 복지제도여서 현재의 복지제도는 세금을 좀 덜 걷어서 조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만 몰아주자. 가난한 사람한테는 주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받냐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받고 아주 가난한 도 받고 모두 다 똑같이 주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언뜻 들으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부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돈 갖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국가가 그 사람들 도와주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돈이 조금만 필요하지만 부자까지 다 도와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디서 받아낼 거냐.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왜 그런 무조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기본소득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공유부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교통편이 좋은 곳의 아파트는 값이 비쌉니다.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교가 있는 곳의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 집을 선택해서 돈을 번 게 물론 선택을 잘한 그 사람의 능력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더라. 만약에 거기에 뭐 전철역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 아파트 값이 오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오른 데에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거기다 지하철을 세우자, 학교를 세우자라는 부분이 관여했고 그런 부분들은 한 개인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 권리라는 거는 어느 한두 사람만 아니라 그 사회 시민들 모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본소득은 어,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제 효과가 큰 그런 부분들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그 일들이 필요한데 그냥 다 나눠줘 버리면 굳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걸 따지고 조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전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전달 비용도 상당히 낮아지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이제 기본소득은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었어. 돈을 벌어. 그런다고 기본소득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주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번 돈을 또 벌고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어, 기본소득을 받는 가운데 자기가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더 벌기 때문에 일을 더 하려고 할 거다. 그런 점도 이제 조금 아까 앞서 말했던 현재의 사회복지보다는 더 뛰어난 그런 제도라는 것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일 때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이 다섯 가지를 이제 보통 이제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은 한목에 주지 않고 나눠서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준다라고 함으로써 한목에 받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10억을 한건을 받건 뭐 1억씩 뭐 10배 나눠서 받건 어차피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한꺼번에 그걸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탕진할 수 있다. 그걸 날려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매달 얼마씩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 돈 뭐 다 쓰더라도 그 다음 때 돈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정기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 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현금 주면 그거 갖고 술 사 먹고 그거 갖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옷 사 입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걸 왜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관여할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제일 행복하게, 제일 현명하게 잘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무슨 뭐 쌀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옷으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물품으로 주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현금으로 줌으로써 각자가 제일 필요한 것에 쓰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수행하든지 그거는 다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이제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수연이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바로 그런 원칙들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기본소득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책 읽으면서 혹시 뭐 어려웠던 부분, 이해 안 됐던 부분도 혹시 있었어요? 어, 이 책이 되게 좀 어린이들이나 초중학생들을 위해 되게 기본소득이 좀 어려운 개념이어도 되게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딱히 막 엄청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읽는데 뭐 좀 지루했다던가 뭐 힘들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살짝 중간중간에 막 지식 같은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 살짝 지루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같이 뭐 괴물을 무찌르다던가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찌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많아져 어떤 그런 대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름 이렇게 뭐 박진감을 기다다가 흥미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유치하진 않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막 엄청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이 전혀 유치하진 않게 느껴졌고, 어, 되게 사람들이 뭐 그 감정에 공감을 해서 막 등나미가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유치하지 않고 딱 적당한 선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 어려운 지식들을 좀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 그럼 수현이는 개인적으로 입장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현이는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반 또는 뭐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저는 근데 살짝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같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이 기본소득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국가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좀 더 어려워져서 기본소득을 제공할 돈도 없어지니까, 이게 되게 질서대로 잘 실현되면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수현이가 말한 대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누가 일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소득에 사실은 원칙이 5가지가 아니라 6가지 하나가 충분성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빠져있는 그 이유들이 커다랗게 이제 2가지인데, 그만큼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현이가 이제 그렇게 잘 되면 이상적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해봐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성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 수현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더라면 기본소득 논자들, 지지자들이 답변을 한다라면 기본소득으로 주는 돈이 처음부터 그렇게 충분한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뭐 월 30만 원에서 시작하자, 월 50만 원 시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현이네 가족이 이제 3인 가족이면 세 사람 합하면 월 150만 원 버는 건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1년에 한 달에 200 몇십만 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서 세 식구가 먹고 살고 생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단지 이제 밥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 타야 되고 그러면 기본소득만 갖고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기본소득을 받는데 그것만 갖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자기가 더 이제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한번 수현이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